하늘은 녹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70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기 1년 전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20대의 천재 소리를 들으며 모든 것을 가졌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는 유서를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한 문장을 믿었느냐, 버렸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일시간은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천불생무록지인 지불장무명지초 하늘은 녹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이 말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장 아끼던 문장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만의 쓸모와 의미가 있다. 하늘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명언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쓸모없다고 낙인 찍었지만 끝까지 이 명언을 붙잡고 결국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첫 번째, 6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 명언 하나만 믿고 버텨 결국 세계를 바꾼 한 과학자. 두 번째, 20대의 천재 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에 갇혀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 청년. 세 번째, 평생 2등, 조연으로만 살다가 60세에 이 명언의 진짜 뜻을 깨닫고 인생 2막을 연 한 배우. 여러분은 지금 이 세 사람 중 누구와 가장 닮아 있다고 느끼십니까? 영상 후반부에는 이 명언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만 가져갈 수 있는 정리입니다. 이 문장은 조선시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처음 글 공부를 시작할 때 외우던 글귀 중 하나였습니다. 왜 하필 이 문장이었을까요? 당시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 집안에 태어나면 출세의 길이 보장되었지만 천민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시대. 그런 시대에 이 명언은 2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양반 자제들에게는 너는 높은 곳에 태어났으니 그에 맞는 역할을 다하라. 가난한 이들에게는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하늘이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반드시 있다. 포기하지 마라. 잠깐 여기서 한 번만 멈춰보겠습니다. 이 말을 철학적으로 풀면 천부인권, 존재의 본질적 가치 같은 어려운 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훨씬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한테는 반드시 내 몫이 있다. 그걸 찾을 때까지 절대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라. 이게 이 명언의 핵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흙수저, 이생망이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야. 조선시대 천민들이 느꼈던 그 절망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언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겁니다. 투유민, 60년을 기다린 노벨상, 60년 동안 이름 없이 살았던 과학자, 2015년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 85세의 한 중국 여성 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투유민, 그의 이름을 전 세계가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60년 전부터 하늘은 나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믿음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평범함과 차별. 1930년 중국 저장성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두 유민.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도 제대로 갈 수 없었던 시대. 겨우 약학을 전공했지만 남자 동기들은 교수가 되고 해외 유학을 떠날 때 그는 여자 연구원이라는 이유로 중국 내 작은 연구소에 남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연구실로 들어가기 전 어머니가 써준 족자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천불생무록지인 지불장무명지초. 하늘은 너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1969년 베트남전 당시 중국군과 베트남군이 가장 두려워한 건 총알이 아니라 말라리아였습니다. 기존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내성 말라리아. 중국 정부는 긴급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두 유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한번 해볼래요?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거 실패하면 평생 낙인 찍혀. 그냥 조용히 살아. 여자가 무슨 큰 성과를 내겠어. 포기해. 만약 이 순간이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안정적인 평범함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할지 모르는 도전을 택하시겠습니까? 두 유민은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건 끝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2000여 가지 한약재를 연구하고 190번이 넘는 실험을 반복했지만 번번이 실패. 1971년 그는 결국 자기 몸에 직접 약을 실험하기로 결정합니다. 간이 손상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선택.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두 유민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1972년 19첫 번째 실험. 성공. 두 유민이 발견한 아르테미신인은 말라리아 치료제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약으로 인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만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몰랐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성과를 국가 기밀로 분류했고 두 유민의 이름은 40년 동안 역사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교수도 아니었고 박사 학위도 없었고 해외 유학 경력도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를 산무과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과학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5년 85세가 된 두 유민에게 스웨덴 노벨위원회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당신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상식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저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다고 믿었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매일 연구실로 갔을 뿐입니다. 두 유민은 끝까지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는다는 명언을 놓지 않았습니다. 6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그의 녹은 왔습니다. 그것도 200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형태로. 명언을 버린 사람. 모든 것을 가졌지만 스스로를 믿지 못한 천재. 2013년 1월 11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26세 청년 한 명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론 스워츠. 14세에 웹 기술 표준을 만들고 19세에 레딧 공동 창업한 천재.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6년 시카고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론. 3살 때 컴퓨터를 배우고
12살 때 위키피디아 같은 웹사이트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14세, 그는 RSS 1.0 표준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웹사이트의 기초 기술, 사람들은 그를 미래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부러움이 느껴지시나요? 저렇게 천재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곧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9세, 아론은 레딧을 공동 창업하고 1년 만에 수백만 달러의 회사를 매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내가 한 일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였어. 나는 특별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론, 너는 천재야. 내가 한 일을 보라고. 하지만 아론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아론은 한 가지 신념을 실천하기로 결심합니다. 지식은 모두에게 무료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는 MIT 네트워크를 통해 학술 논문 사이트 JSTOR에서 수백만 건의 논문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아론은 이건 옳은 일이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FBI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론을 13가지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최대 징역 50년과 벌금 1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26세 청년이 지식을 공유하자는 신념으로 한 일에 대해 50년 징역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 1월 재판을 2주 앞두고 아론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와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나는 결국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이 나를 보낸 이유가 없었던 것 같다. 장례식에서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은 평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늘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론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론 스워츠는 천재였지만 하늘은 녹없는 사람을 내지 않는다는 명언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특별했지만 스스로는 끝까지 나는 쓸모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투 유미는 6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늘이 나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고 결국 200만 명을 살리는 약을 만들어냈습니다. 둘째, 아론 스워츠는 천재였지만 나는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에 갇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셋째,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믿었느냐, 믿지 못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제 이와는 또 다른 길을 걸은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1994년 제67회 아카데미 시상식. 57세의 흑인 배우 한 명이 나무주연상 후보로 호명됩니다. 모건 프리먼. 그는 30년 동안 할리우드에서 조연, 단역으로만 살아온 배우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기자가 물었습니다. 50년 넘게 연기를 하셨는데 왜 이제야 주연을 맡으셨나요? 나는 50년 동안 내 자리가 어디인지 잘못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연이 내 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나를 조연으로 보내지 않았더군요. 1937년 미국 남부 테네시주 멤피스. 극심한 인종차별이 존재하던 시대. 가난한 흑인 집안에서 태어난 모건. 그는 어릴 때부터 연기를 좋아했지만 주변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흑인이 무슨 배우야. 그냥 공장이나 다녀.
하지만 모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거울 앞에서 혼자 연기 연습을 했고 작은 연극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모건은 할리우드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늘 똑같았습니다. 택시기사, 청소부, 경비원, 집사, 전형적인 흑인 조연 역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때 모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내 녹인가 보다. 하늘이 나를 조연으로 보낸 거구나. 그럼 조연을 최고로 잘하자. 지금 이 장면에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그랬어. 나도 내 자리가 여기까지인 줄 알았어.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은 마음속으로라도 맞아, 나도 그랬어라고 한 번만 중얼거려 보십시오. 1993년 56세의 모건에게 한 시나리오가 날아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연 제안. 하지만 모건은 망설였습니다. 나는 주연 배우가 아닌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때 그의 오랜 친구이자 연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모건, 당신은 30년 동안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해왔어요. 당신은 조연이 아니에요. 하늘이 당신을 조연으로 보냈다고 누가 말했나요? 당신 스스로 그렇게 믿었을 뿐이에요. 모건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맞다. 나는 30년 동안 내 녹을 잘못 찾고 있었구나. 1994년 쇼생크 탈출 개봉. 57세의 모건 프리먼은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이후 세븐, 브루스 올마이티, 다크 나이트 등 할리우드 최고의 주연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70세가 넘은 지금도 그는 여전히 주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조연이 내 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나를 주연으로 보냈더군요. 단지 내가 그걸 믿지 못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30년 전에 이걸 깨달았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57세에 깨달았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건 프리먼은 50년 동안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는다는 명언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조연으로 한정했고 그게 하늘이 준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57세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조연으로 만들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진짜 녹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영상 시작하신 지 한 20분쯤 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분명 이 명언을 그냥 좋은 글귀가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본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법칙들을 뽑아내 보겠습니다.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본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법칙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칙 1. 내 녹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투유미는 6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쓸모는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아론 스워츠는 전 세계가 천재라고 인정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나는 쓸모없다고 믿었습니다. 결론. 당신의 녹은 남들의 박수나 무시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됩니다. 법칙 2. 녹은 금방 오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 투유미는 6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건 프리먼은 5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1년, 2년,
안 되면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계는 우리와 다릅니다. 투 유민의 녹은 60년 뒤에 왔지만 그 녹은 200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녹은 빨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오는 게 중요합니다. 법칙 3. 내가 내 녹을 잘못 찾고 있을 수도 있다. 모건 프리먼은 30년 동안 조연히 내 자리라고 잘못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하지만 그건 하늘이 정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겁니다. 하늘은 당신을 조연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이 스스로를 조연으로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법칙 4. 녹은 화려함이 아니라 쓸모다. 투 유미는 노벨상을 받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200만 명을 살렸습니다. 그게 그의 녹이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녹이 유명해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녹은 이 세상 어딘가에 내가 꼭 필요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200만 명을 살리는 일일 수도 있고 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법칙 5. 녹을 믿지 못하면 스스로 녹을 버리게 된다. 아론 스워츠는 천재였지만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장 큰 적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나는 쓸모없어. 이런 생각이 결국 당신의 녹을 스스로 버리게 만듭니다. 하늘은 당신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이 스스로를 헛되이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법칙을 한 문장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 녹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2. 녹은 금방 오지 않지만 반드시 온다. 3. 내가 내 녹을 잘못 찾고 있을 수도 있다. 4. 녹은 화려함이 아니라 쓸모다. 5. 녹을 믿지 못하면 스스로 녹을 버리게 된다. 이 5가지를 지금 캡처하셔도 좋고 메모장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 문장들이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 이 명언을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3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오늘 하루 회상.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나는 쓸모없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별로야. 나 같은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떠올랐다면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녹을 버리고 있던 순간입니다. 2단계. 내일의 한 가지 행동 정하기. 내일은 단 한 가지 그 생각을 바꾸는 행동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한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보기. 하늘은 나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미뤄뒀던 일,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단 5분이라도 시도해보기.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말에 더 이상 내 가치를 맡기지 않기. 단 한 가지만 정하십시오. 그 한 가지가 내일의 당신을 바꿉니다. 3단계. 명언 한 줄 기록하기. 오늘의 명언을 여러분만의 말로 다시 써보십시오. 그리고 휴대폰 메모, 다이어리 혹은 거실벽 어디든 붙여두십시오. 예를 들어 하늘은 나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나에게도 반드시 내 몫이 있다. 나는 아직 내 녹을 제대로 찾지 못했을 뿐이다. 명언은 본 것이 아니라 매일 마주보는 것이 되어야 힘을 가집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인물의 이름과 그 이유를 한 줄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투 유민. 왜냐하면 나도 60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아론 스워츠.
왜냐하면 나도 그랬기 때문에. 모건 프리먼, 왜냐하면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명언을 여러분 말로 다시 번역해 본다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첨불생무록지인을 나는 땡땡땡으로 바꿔서 여러분 버전의 한 줄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떠오르는 얼굴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시다면 그분께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보십시오. 당신 생각나서 보냈어요 라는 한 줄이 그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은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는 명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시대에 필요한 또 하나의 문장,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힘들게 한다. 이 명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두 영상을 함께 보시면 내 존재의 가치와 내 고난의 의미를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채널은 고전의 한 문장과 현대인의 삶을 연결해 여러분 인생에 남길 한 문장을 함께 찾는 곳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장을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여러분만의 녹이 있습니다.